방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용역 기간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2달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수행 기간은 그 한국지방자치학회라고 있습니다. 박노수 교수가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그 권위가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진행을 했습니다. 용역의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협의회에서 배정한 정책사업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 좋은 것인지 고민을 하던 차에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용역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작년도 22년 7월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만 전면 개정이 됐는데 그 내용상으로 보면 인사권 독립을 포함해서 몇 가지 그 현안들이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지방자치의 구조가 그 단체장 위주로 되었기 때문에 의회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방의회의 그 역할 내지 역량을 자치단체장과 좀 비슷하게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진행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카테고리로 3가지를 잡았거든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라는 꼭지로 16개 좀 안들을 도출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집행기관과 의회 간의 관계 정립 부분으로 6개, 그리고 세 번째 의원의 의정활동 제고 부분으로 8개에서 총 30개 부분의 꼭지를 좀 발굴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총 30개의 꼭지를 발굴을 했고, 파란색으로 칠한 것이 이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브리핑할 7개 내용입니다. 이렇게 7개 내용을 추려서 이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의장 정책보좌 인력제 도입인데요. 현행 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조례 규정에 의하면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도 관련 근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장들은 현재 법상 근거가 없어서 임용이 불가하고요. 특히 행안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그러니까 전문 임기제를 임용할 수 없다라고 봉쇄 규정을 아예 둬버렸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그 지자체 장과의 관계에서 불균형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면 개선 방안에 지방의회 의장도 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정책 보좌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책 제안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설명드린 관련 규정들입니다. 이렇게 좀 차별적인 요소들이 있고요. 현재 관행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점들을 좀 발굴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의장 자문기구 설치 운영인데요. 현행법상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이게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정들이 없어요. 다만 의정자문위원회나 정책자문위원회 등 그 관련한 위원회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전국 17개 지방의회의 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세종을 비롯해서요, 전국에 서울, 울산, 강원, 충북 이렇게 5군데가 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나 제주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고 있지만 그냥 도식적인, 물론 꼭 필요한 운영의 위원회이긴 한데 도식적인 형태에 그치고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원회를 좀 운영을 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단체장의 제2요구 요건 개선인데요. 현행법상,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하면 단체장은 예산을 포함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 위반이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학설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세 번째,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다의적인 개념이라고 해서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좀 개선하자는 게 이제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예산 의결주의법 논리에 따라서 단체장에게 예산에 대한 제2요구권을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들입니다. 참고로 국회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회 의결 후에 바로 예산으로서 확정이 되고요. 대통령에게 별도의 거부권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이게 다의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제2요구권을 월권 법령 위반으로 이렇게 명백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의장, 부의장 불신임 요건 강화인데요.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체장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25조에 따라서 단체장에 대한 주민 통제 수단으로 주민 소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소환에 관한 시행령에 보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일정 요건이 해당이 되면 주민 소환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원도 주민 소환제를 마찬가지로 제도를 두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의장,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에게 없는 불신임 제도가 있고요. 특히 불신임 의결 요건도 일반 안건 의결 정족수와 마찬가지로 제적 4분의 1 발의와 자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결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지방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계속성에 위협이 되는 요소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참고로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내의 불신임 의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 하단에 보시는 개선 방향은 불신임 의결 정족수를 단체장의 제2요구 의결 정족수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보수체계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주체인데요.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특광시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정액제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은 그 매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들이 있고요. 반면에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4년에 한 번씩 원구성 후에 의정비 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조차도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위촉을 단체장이 하도록 했고요. 한 번 결정으로 4년간 지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고요. 따라서 맨 하단에 보면 개선 방안을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수 체계를 지자체장과의 형평성에 맞춰서 고정급제 연봉제로 적용을 하고 그 구성 권한 자체도 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감사위원회 의회 이관 및 자체 감사기구 설치인데요. 단체장의 경우에는 감사기구를 소속 합의제 행정기구나 보좌기구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돼 있고요. 그에 대한 인사권 자체도 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법상으로 설치 근거가 없어서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따라서 의회의 그 고유한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인데 이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자체 감사기구도 지방의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것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를 충실히 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헌법 체계에 감사원도 이제 행정부 소관으로 대통령 직속기구로 되어 있는데요. 대다수의 유럽에서는 감사기구가 의회나 아니면 별도 기구로 독립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인데요. 의원들의 공약이행 추진기구 설치입니다. 지자체장의 경우에는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 규칙, 예규 등을 100분 활용을 해서
공약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반면에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하고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사무처 직원과 협업하는 형태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유권 해석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의회에서도 작년에 추진을 하다가 세종시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유사한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선관위의 전향적인 해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전국 광역의회 협의회 차원에서 좀 공론하기로 이런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7가지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와 본래의 기능인 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역량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용역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의장 상병훈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 및 언론인들과 소통의 장을 넓히고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브리핑에 앞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분들께 힘내시라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올 한 해 우리 시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세 가지 주제를 그러니까 세 가지 방향을 좀 정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종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세종시 의회 역할과 운영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응 방향, 그리고 세 번째 집행부와 관련한 세종시 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2023년도 운영 방향, 이렇게 큰 틀에서 세 가지 방향을 잡았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세종시 의회 역할과 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건설 선언 이후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2012년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세종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핵심 요소는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47개 행정기관과 25개 공공기관이 이전하였고 생활권별 각종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며 인구도 39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세종시가 국가균형 발전의 상징도시로서 성장해 오는데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과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기반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그 소멸 위기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통령실과 국회, 법무부를 비롯한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계속 수도권에 남아있어 행정 비효율의 문제를 계속 야기하는 등 국가균형 발전의 핵심인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올 한 해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 발전 상징 도시로서의 세종을 완성해 가기 위해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10년을 준비하며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5일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행정수도 완성의 한 축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구체화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39만 세종 시민의 염원을 담아 우리 시의회에서 지속 요구했던 사항이 현실화된 만큼 이제는 지난해에 이어 대통령 세종신문실 설치의 구체적 이행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이 아닌 전부 이전 및 건립 조속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법무부 및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과 국회타운 및 디지털 미디어 단지 조성, 세종법원 설치 등의 추진에 있어서도 우리 시의회 차원의 결의안, 건의안 등을 채택하여 대통령실, 국회, 중앙행정기관에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고 필요하다면 4개 충청권 광역시도의 힘을 모아 대통령,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구체화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우리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모범도시로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자족기능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족기능 확충의 핵심은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우수대학 유치를 통한 지역인재 확보와 정주 인구 확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의회는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 개혁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고 우리 시 자체 규제와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호 시장께서 추진하려는 경제 자유구역 지정과 글로벌 창업 빌리지 조성 등 자족기능 확충 정책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협조할 부분은 적극 협조하고 미흡한 부분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KTX 세중역 설치,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 세계대학 경기대회 성공적 개최 등과 같은 자족기능 확충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 세종시가 국가균형 발전의 모범도시로 완성할 수 있도록 저희 세종시 의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입니다. 다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주민조례 발안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 등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 정책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법률의 유인 범위를 넘을 수 없는 조례 제정권의 한계와 입법활동 고자 인력의 부족,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 부재 등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기관인 시장과 교육감의 권한은 강하고 의회의 권한은 약하게 설계된 현재의 제도로서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지역 내 불균형적인 발전과 시민 불편사항 해소 등과 같은 지역사회 문제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정책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지방의회법 조속제정 촉구 건의안과 자체 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이속 건의안 등을 제안하여 만장일치 가결을 이끌어냈으며 의장협의회 정책사업비를 활용하여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의장협의회에서 그 결과를 브리핑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가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독립기관에 걸맞는 역할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작년 한 해는 이러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소색을 다지는 해였다면 올해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 및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성과를 만들어내는 해로 삼겠습니다.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 및 시행, 자체 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정책 지원 인력 확대, 의정비 현실화, 의원 공약이행 추진기구 설치 등을 중심으로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제도 개선을 위한 논리적 의제를 만들고 이를 의장협의회의 안건으로 제안하여 전국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국회와 대통령실, 중앙부처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집행부와 관련한 세종시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2023년도 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시 집행기관인 시청과 교육청과의 관계에 있어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도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존재 이유와 본연의 역할은 시민 개개인을 대신하여 거대한 양대 집행기관인 시청과 교육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올해는 내부적으로 이러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우리 시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시청과 교육청의 거대한 집행기관에 맞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적 개선을 통한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해가는 방법이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시의회 구성원인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23년도에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의회를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의원님들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및 타 기관과의 교류 및 연수를 확대 강화하고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정례화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현장 의정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의원 연구 모임과 특별위원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의정 모니터단,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그룹 등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정책 간담회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의원님들의 정책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 정책지원관입니다. 6명에 대한 추가 채용을 완료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에 추진 중인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전문 교육기관의 직무교육 참여를 독려하여 여건 보장에 힘쓰겠으며 타시도 의회의 우수 사례에 대한 선진적 견학을 장려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일 잘하는 직원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해외 정책 연수 기회 우선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직원 스스로 직무 역량 향상에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이처럼 올 한해는 시의회가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의회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사자성어는 함께 살고 함께 번영해 가자는 의미로 우리 시의회는 공존 공영으로 정했습니다.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공존 공영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한 이유는 의회의 기본 원칙과 기능인 민의 수렴,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및 협업에 충실하자는 취지이며 또한 공존 공영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해가고 아울러 세종시에서는 신도심과 원도심, 도시와 농촌이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실현해가자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올해 우리 시의회 운영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은 이러한 공존 공영의 정신으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세종 시민들과 함께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년 기자간담회인데요. 일반적으로 의장님이 행사를 한다면은 각 운영위원장들이 전부 동석을 하는 게 관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위원장님들 대부분이 안 오셨어요. 이거는 의회 의원들 위원장들과 의장님하고의 불협화음이 있는가라는 의혹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한 좀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어차피 신년 기자간담회니까 이제 시 같은 경우에 업무 계획을 보고를 받는데 시의회도 받으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매년 쪽지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올해 예산 세울 때도 의원들이 쪽지 예산을 세운 게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장의 정례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월 1회 진행하는 거고요. 작년 9월에 처음 했고 12월에 했고요. 금년도 이제 23년도 1월에 세 번째로 하게 됩니다. 의장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고 의원들에게 이제 공지를 했습니다. 다만 의장 기자간담회에 상임위원장들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꼭 참석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의원님들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의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불참했다고 해서 불협화음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다음부터는 좀 더 좀 공유해서 관심 있는 상임위원장 또 의원님들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업무 보고 받으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받은 바는 없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시장님이 업무 보고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실국별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들었고요. 시의회 사무처도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년이 됐기 때문에 조직의 업무 보고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의회 사무처도 원만히 또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예산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집행부에 예산 편성권이 있고 의회에 예산 심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넘어오더라도 이거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은 의회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거나 또는 자료를 의회에 보낸 이후에 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또 느껴지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아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또 긴밀히 논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게 현재 법상 구조이긴 합니다. 다만 바람직한 것은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집행부의 편성 단계에서 반영을 해서 의회로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쪽지 예산 자체가 위법하거나 불법한 건 아니고 다만 그런 것들은 좀 줄여서 편성 단계에서부터 반영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쪽지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면밀하게 검토는 못 해봤는데요. 관련된 상임위에 제가 알아보고 공개할 수 있는 내용들은 공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사자성어의 공존 공영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 의회 때는 국민의힘 쪽에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6분이 됐거든요. 비례까지 7분 되시는데 공존 공영 전에는 지금 공존하려고 해도 좀 힘들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래도 7분이 계시니까 의회 차원으로 넓게는 의회 좁게 공존 공영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불쌍한 국민의힘 먼저 번에 1명 있었거든요. 이번에 7명 조금 기 좀 살려 주시기를 그런 추진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3대 의회 때 국힘 소속 의원님이 한 분이셨거든요. 저랑 상임위를 2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교환위원장 할 때 그분이 교환위원이셨는데요. 공존 공영을 충실하게 저는 진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불쌍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의회 정원이 20명인데요. 국힘 의원님이 7분, 민주당 의원님이 13분입니다. 원구성 과정에서부터 공존 공영의 그 원리가 잘 작동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존 공영을 쓴 것은 의회 내에서의 그런 협소한 시각에서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오히려 작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종시 내에서의 균형 발전 그리고 좀 더 큰 틀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예결위 전문위원실에 22년도 결산과 23년도 예산 분석을 좀 하라고 제가 좀 부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도 결산과 예산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왔습니다만 이게 국회 분석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분석 틀에 좀 맞춰서 우리 시의 교육청과 시청의 결산과 예산을 좀 분석을 하고 한번 좀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좀 강화되고 어느 부분이 약한 건지 또 우리 시의 현 상황에 비례해서 한정된 재정이 어떻게 투입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의회 차원에서 좀 한층 좀 다양화되고 높은 시각에서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의 사회적 약자 또는 사회적 계층을 정책적으로 보듬는 시각을 좀 키우려고 하는 거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 내에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어떻게 재정을 투입하고 방향을 설정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얻으려고 하는 작업의 일환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종파라미의 박은주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눠주신 브리핑 자료 4페이지에도요. KTX 세종역 설치,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 세계 대학 경기대회 선거적 개최로 해서 노력하겠다고 써주셨는데요. 강하니까 굵은 펜으로 표현을 하셨을 것 같은데 바로 어제였어요. 어제 시청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도 최민호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곤욕스러운 질문도 받기도 하셨는데 이 유니버시아드 대회 관련해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최민호 시장님은 세종 KTX역은 꼭 필요하다라고 지난 5일에 충청권 그 지도자들이 만났을 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나오기도 했고 충청 밉상이라는 뭐 기사를 통해서 다 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갈등의 구조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종역 KTX역이 금남면에 들어올 때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이미 예전에 판단됐다라는 말까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다른 의원들의 의견은 지금 못 듣더라도 의장님의 의견은 좀 오늘 들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원론적이고 당위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KTX 세종역은 비단 세종만의 이 주제가 아니고 오히려 작게 보면 충청권의 주제이고요. 좀 더 넓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의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KTX 세종역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당위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종시의회 의장인 저도 KTX 세종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술적인 측면 이제 이런 워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기술적으로 인공 위성도 쏘아올리고요. 4.2km짜리 터널도 뚫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KTX 세종역을 만드는 데는 기술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걸로 기술에 대해서 문외 한인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더세종 포커스 인장교 기자입니다. 정책지원관이 올해 2월쯤에 6명, 나머지 6명 임용 계획이라고 지금 취재 결과 알게 됐는데 앞으로 이 운영 계획에 대해서 의원 정수 2분의 1에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지금 아침에 그 취재한 결과는 멀티플레이어 1인 1명당 멀티플레이어로서 임무를 부여해서 각 순서에 맞게 이렇게 한다라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 명의 그 정책지원관이 조례 그리고 시정질문 5분 발언 관련되는 예산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한 명이 다 플레이를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분업적인 부분에서 뭔가 그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또 없잖아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 가지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올해 이제 제대로 시행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시는지 그 계획을 알려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일 잘하는 시의회를 이제 주장을 하셨습니다. 성과를 창출하는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임기제 공무원도 여기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아까 금방 저기 다른 기자분께서 이제 KTX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영한 저기 충청도지사가 이제 충청 미쌈이라는 단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언사인데 세종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KTX 만드는 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주장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당위성으로서 당연한 건데 한 지역에서 인구 경쟁이라는 얘기를 이제 빼가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밉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공적인 지위에 있는 분이 이런 언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최소한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제 이제 시장님의 그 기자회견에서 보면은 사실상 전략적 인내 그래서 설득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의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는
이게 본질적으로 제도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법상에 의회 정수의 2분의 1까지만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의회도 올해 상반기에 그 채용 절차를 풀로 하더라도 의원 정수의 절반, 그러니까 10명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책기원관 한 명당 의원 둘을 보좌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정책지원관이 뭐 조례 검토, 5분 발언,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은 다른 시도 의회도 현재 비슷한 구조이긴 합니다. 다만 우리 시의회에서 조금 고민할 부분은 이게 이제 의원님들과 좀 더 논의를 하면서 가야 될 건데요. 기존에 전문위원실이 있습니다. 기존의 전문위원실 직원들하고 정책기획관하고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의원님들하고 조금 더 해서 진행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본질적으로 정책지원관 자체를 의원 정수에 맞춰서 최소한 1대1 구조로는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것은 의장협의회에서도 이미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일 잘하는 의회 사항인데요. 이것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눈높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이든 사무처 직원이든 시민들이 눈높이에 맞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장인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향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책지원관도 우리 의회 소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 시의회 직원입니다. KTX 역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우리 기자분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에서 대동소이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하신 것 중에 두 번째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 좀 우선 고언을 하나 드리고,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사실은 아까도 뭐 의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1991년도부터 지방의회 독립,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것은 계속 대두가 됐던 내용입니다. 근데 굳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셔서 연구 결과를 보고하실 필요가 있었겠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건 매년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재구성될 때 4년마다 한 번씩 초년도에 계속 나오던 얘기입니다. 또 특히 의장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또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굳이 하실 필요가 있었겠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또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정당 추천 배제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올해 그 공정공영이라는 모토를 내셨는데 이게 일제 강점기의 용어 같다, 또 그 권위주의 시대의 용어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자성어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그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발전과 관련된 주제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91년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에 지방의회의 역할 또 지방자치의 발전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담론화돼 왔거든요. 이것은 뭐 지금 뭐 이제 5050 헌법이라고 하죠. 이게 헌법에도 명시가 돼 있지만 그 대한민국 역대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담론적으로 들어봤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의장의 임기가 2년이고 의원들의 임기가 4년을 불문하고요. 우리들의 임기는 한시적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결코 한시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누가 의장을 하든 누가 의원을 하든 이 주제에 대해서는 계속 공론화하고 담론화하고 노력해야 될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있어 왔지만 지금도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방의원이 광역과 기초가 있는데요. 현재 광역, 기초 모두 다 정당 추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 장단점이 있겠죠. 연역적으로 보면 기초 의원을 정당 공천에서 배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지방 의원들의 공천을 해서 정당 추천을 배제해야 된다. 이게 뭐 당위적으로 하는 걸 떠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권한에도 없고요. 좀 그렇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공존 공영은 옛 자료에 있습니다. 이게 일제 시대의 산물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존 공영의 취지가 더불어 함께 잘 산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좋은 뜻으로 선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